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38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38번 문제를 보시면 침출수 집배수 간의 종류 중에서 유공흉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자, 가번 관의 변형이 우려되는 곳에 적당하다. 나번에 집안의 침하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다. 유공흉관 같은 경우에서는 집안에 치마가 있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경량으로 가공이 비교적 용이하고 시공성이 좋다고 하는데 가공이 어렵고 그리고 시공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규모 처분장의 집수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고 대규모 처분장의 집수관으로 사용하는 게 유공흉관이에요.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가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용 종료된 폐기물의 매립지에 대한 안정화 평가 기준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 침출수의 수질이 2년 정도 배출효용 기준에 적합하고 BOD 나누기 COD, CR이 0.1 이하일 것. COD, CR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CR이 크롬이잖아요. 그래서 다이크롬산 칼륨을 이용을 해서 COD를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번 매립 폐기물 토사 성분 중에 가연물 함량이 5% 미만이거나 CMB가 10 이하일 것. 가연물이라는 것은 타는 성분, CMB라는 것은 그 폐기물 중에 탄소와 질소의 함량이죠. 그 B가 됩니다. 그리고 답은 매립가스 중에서 메탄의 농도가 5에서 15% 이내에 들 것. 자, 메탄의 농도는 5%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매립지 내부 온도가 주변 지중 온도와 유사할 것.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안이 되고요.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멘트 고형화 방법 중에서 연소가스 탈황 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에 주로 적용되는 것은 자, 탈황이에요. 황이라는 것은 S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탈황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자가 시멘트법,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탈황 시설, 탈황 무조건 자가 시멘트법으로 처리한다는 거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3과목 폐기물 소각 및 열회수 과목입니다. 41번 연소 배출 가스량이 5,400S의 삼성파워인 소각시설에 굴뚝에서 정압을 측정하였더니 20ml H2였다. 여율이 20%인 송풍기를 사용할 경우에 필요한 소요 동력은 송풍기 정압 효율은 80%, 전동기 효율은 70%. 그러면 킬로와트라는 동력 구하는 식은 PS라는 전압력 손실 얼마냐면 20ml H2. 자, 그리고 Q 가스량이죠. 가스량은 5,400S의 삼성파워. 그리고 배기 곱하기 효율. 여기서 효율이라는 것은 정압 효율이 80%니까 0.8, 전동기 효율이 70%니까 0.8, 0.7을 대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유율이 20%라는 것은 전체가 100%에서 20%가 남는다는 소리니까 120%예요. 그럼 퍼센트를 떼면 얼마죠? 1.2. 그래서 여유율이 20%는 1.2라는 값과 동일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배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가 세크거든요. 그래서 Q라는 가스량이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를 세크로 반드시 환산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스량이 아워니까 아워를 세크로 고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 PS라는 압력 손실이 20ml H2O 곱하기 가스량이 5,400S의 삼성포 아워인데 아워를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정했어요. 나누기 배기 곱하기 효율 0.8, 0.7 그리고 여유율 1.2 따라서 계산하시면 0.63kW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배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Q의 시간 단위는 반드시 세크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 꼭 숙지하십시오. 자, 그리고 42번 유동층 소각로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가스의 온도가 높고 과잉 공기력이 많다고 그랬어요. 자, 이 가스의 온도가 낮죠. 그리고 과잉 공기, 여유로 들어가는 공기가 적어요. 그래서 완전 연소되면서 질소 산화물을 줄일 수가 있죠. 나번에 투입이나 유동화를 위한 파쇄가 필요하죠. 그래서 파쇄 등의 전처리가 필요하고 유동 매체의 손실로 인한 보충이 필요하고 기계적인 구동 부분이 적어서 고장률이 낮죠. 그래서 기계가 단순하게 이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그리고 43번 다음 중에서 연소실의 운전 척도가 아닌 것은 자, 연소실에서 운전을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값이 뭐냐는 거죠. 자, 먼저 공기와 연료의 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합 정도. 혼합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연소 온도. 따라서 여기서는 체류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체류 시간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면 완전 연소 조건에 체류 시간은 들어가고 운전 척도, 연소시를 운전하는 기준에는 체류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44번 문제입니다. 자, 44번. 1차 반응에서 1000초 동안 반응물의 2분의 1이 분해되었다면 반응물이 10분의 1이 남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1차 반응식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죠. 그럼 먼저 여기서 2분의 1이 됐다는 것은 CT가 C0의 2분의 1, 그리고 10분의 1이 됐다는 소리는 CT가 C0의 10분의 1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1차 반응식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죠. 그래서 C0분의 CT가 2분의 1 또는 10분의 1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먼저 2분의 1이 됐을 때 ln C0분의 CT가 2분의 1은 마이너스 K 곱하기 몇 초? 1000초. 따라서 K를 계산을 해요. 계산된 K는 반드시 2번씩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C0와 CT의 비는 10대 1. 그래서 10분의 1. 10분의 1일 때 K, 1번에서 계산한 K를 대입하고 시간 T를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4번은 필기서도 자주 나오지만 실기서도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1차 반응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소각에 따른 문제점은 지구온난화 가스의 형성이다. 단 배기가스 성분 중에서 온실가스는 온실가스 중에서 지구온난화의 기여도가 50%인 가장 많은 기여도를 가지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 이산화탄소, CO2 또는 탄산가스라고 그러죠. 정답은 가번. 자, 다른 가스는 온실가스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46번 30톤/데이의 폐기물을 소각한 후에 남은 재의 전체 질량의 20%이다. 남은 재의 용적이 10.3m의 삼성일 때 재의 밀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재의 밀도를 계산하는데 톤 나누기 미터의 삼성이네. 그죠? 자, 미터의 삼성은 여기 있네. 그래서 미터의 삼성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톤은 여기 있네. 자, 30톤/데이가 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 폐기물 중에서 재는 몇 퍼센트? 20%. 그래서 30톤/데이 곱하기 0.2가 뭐가 되느냐면 재가 되는 거죠. 재의 중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적은 10.3m의 삼성. 따라서 계산하시면 0.58톤/m의 삼성이죠. 그래서 간단한 단위 환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7번 문제는 복잡하게 보이네요. 그죠? 폐기물의 소각을 위해서 원소 분석을 한 결과 가연성 폐기물 1kg당 탄소가 50, 수소가 10, O가 16, S가 3, 수분이 10%, 나머지는 제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폐기물을 공기비 1.1로 연소시킬 경우에 발생되는 섭용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섭용 가스량이라는 것은 GW와 GOW 두 개가 있거든요. 공기비가 있으면 GW, 공기비가 없으면 GOW. 근데 여기서 공기비가 있어요. 자, 공기비가 1.1이 있기 때문에 GW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GW 계산하는 식을 먼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GW는 MA0 플러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플러스 1.244W예요. 그럼 여기에서 공기비가 주어졌으니까 A0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론 공기량 계산한 A0는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죠. 따라서 C, 탄소 자리에 50%니까 0.5. 자, 수소 자리에 10%니까 0.1. 산소 자리에 16%니까 0.16. S, 황자리에 3%니까 0.03을 대입을 하시면 이론 공기량이 6.6785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왔어요. 따라서 계산된 A0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기비는 1.1. 그래서 1.1 곱하기 6.6785 S미터의 삼성 per kg 플러스 5.6H. H가 지금 10%니까 0.1. 자, 그리고 0.75. O가 지금 16%니까 0.16. 그리고 0.8N, N은 없어요. 그래서 N은 생략. 그리고 1.244W, W 수분이 10%니까 0.1.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GW라는 실제 섭연소 가스량은 8.14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GW라는 식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48번. 쓰레기의 저위 발열량이 4,500kcal/kg이 쓰레기를 연소할 때 불완전 연소에 의한 손실이 10%, 연소 중에 미연 손실이 5%일 때 연소 효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연소 중에 미연소분, 타지 않은 성분을 계산을 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연소분이라는 것은 연소 중에 미연 손실이 5%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발열량의 5%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저의 발열량이 4,500kcal/kg. 이 중에서 5%가 미연 손실이에요. 그래서 5%니까 0.05죠. 따라서 225kcal/kg이 미연 손실이죠. 자,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에 의한 손실입니다. 불완전 연소의 손실은 1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의 발열량 곱하기 10%니까 4,500kcal/kg 곱하기 10%는 0.1. 따라서 450kcal/kg이 나왔어요. 그럼 손실 열량은 연소 중에 미연 손실분에서 여러분 완전 연소 시에 의한 손실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총 손실은 675kcal/kg이에요. 자, 그러면 연소 손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소 손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죠? 손실 열량에서 저의 발열량을 나눠준 다음에 전체 1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 열량이 675 이렇게. 자, 연소 효율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손실 열량이 675 그리고 저의 발열량이 4,500 곱하기 100이다. 이 값이 연소 효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의 발열량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손실 열량을 계산한 이유가 연소 효율에서 손실 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실 열량을 계산을 했죠. 따라서 85%가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자, 그리고 49번 문제. 자, 풀이를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풀이가 그대로 있어요.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면 로터리 킬런 소각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섭식 세정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죠. 넓은 범위 액상 및 고상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답은 용융 상태의 물질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다. 그리고 예열이나 혼합, 파쇄 등의 전처리 후에 주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로터리 킬런 같은 경우에서는 파쇄나 혼합이나 예열 같은 전처리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전처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 로터리 킬런 같은 경우 소각로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소각로에 관계되는 문제도 매회 한 문제 정도는 출제를 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50번 폐기물 소각 시에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의 저감 및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알칼리 흡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 흡수법이 있고 그리고 접촉 환원법이 있어요. 대신에 라번의 디메틸 아닐린법이라는 것은 질소산화물의 저감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법,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51번 폐기물 연소 시 연소기의 부식 원인이 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자, 연소기에서 부식이 일어나는데 그 부식이 일어나는 원인 물질은 주로 뭐가 되느냐 하면 기체예요, 기체. 그 기체상 물질에서 부식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는 기체가 아닌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염소화합물, PVC, 황화합물, 먼지. 여기서 입자상 물질은 먼지거든요. 그래서 입자상 물질은 부식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PVC 같은 경우에서도 기체성 물질이 나오겠죠. 부식성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먼지와는 부식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정답이 라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소에 있어서 금댕이의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먼저 금댕이 또는 금댕이라고 하는데 자, 금댕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연료 중에 휘발분이 포함되어 있든지 또 하나는 뭐죠? 불완전 연소가 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 조건만 만족하면 금댕이 발생하죠. 자, 갑은 A 중류, B 중류, C 중류 순으로 금댕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연료 중에서 저질 연료일수록 불완전 연소가 잘 되니까 금댕이 발생합니다. 공기비가 매우 적을 때 다량 발생한다.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그리고 답은 중합이나 탈수소 축합 등의 반응을 일으키는 탄화수소가 적을수록 금댕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중합이나 탈수소 축합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많을수록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열면 등으로 발열 속도보다 방열 속도가 빨라서 화염의 온도가 저하됐을 때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답번이 틀린 설명. 자, 그리고 53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을 열분해시킬 경우에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열분해라는 것은 무산소 상태에서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이죠. 자, 가번 분해 가스나 분해유 등의 연료를 얻을 수 있다. 답은 소각에 비해서 저장이 가능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 답은 소각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열을 가하는 거고 소각은 태우는 거기 때문에 소각이 더 빠르죠. 답은 신규 석탄이나 석유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 핵심은 흡열 반응이면서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이 열분해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54번 액체주입형 연소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액체주입형 연소기예요. 구동장치가 없어서 고장이 적습니다. 간단하다는 거죠. 답은 하방점화 방식의 경우에서는 염이나 입상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의 소각도 가능하다. 답은 연소기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수평점화식, 그리고 버너 노즐 없이 액체 미립화가 용이하며 대량 처리에 주로 사용된다. 자, 여기서 액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액체를 미립화, 입자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노즐이 필요하죠. 그리고 액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대용량으로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5번 문제를 보시면 다단로 방식의 소각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신속한 온도 반응으로 보조연료 사용 조절이 용이하다. 일단은 신속하게 온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조연료 사용 조절이 용이하지 못한 게 다단로 소각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에요. 답안에 다량의 수분이 증발되므로 수분 함량이 높은 폐기물의 연소가 가능하다. 답안에 물리화학적으로 성분이 다른 각종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답안에 처리 시간이 길어서 휘발성이 적은 폐기물 연소에 유리한 게 다단로 소각 방식.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건조 과정에서 함수율과 표면 온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가번 폐기물의 건조 방식은 폐기물의 허용 온도, 형태,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답은 수분을 함유한 폐기물의 건조 과정은 예열 건조 시간, 항률 건조 기간, 항률 건조 기간 순으로 건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답은 항률 건조 기간에는 건조 시간에 비례해서 수분 감량과 함께 건조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러는데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 그래서 건조 시간에 반비례해서 수분 감량과 함께 건조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고 느려진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음에 감률 건조 기간에는 고형물의 표면 온도 상승 및 유입되는 열량 감소로 건조 속도가 느려진다. 따라서 답은인데 이 문제는 문제가 절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똑같이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답만 기억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7번에 보시면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 설러지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건조 방법 중에서 직접열 또는 열풍 건조라고 불리는 전열 방식은, 자, 전열 방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전부 다 이게 전열 방식이 들어가요. 근데 직접 열을 가하든지 아니면 열풍 건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그래서 대류 전열 방식에 대한 설명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열이나 열풍 건조라는 말이 있으면 대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용어는 대류를 뜻하는 용어.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8번에 보시면 폐기물의 원소 조성이 탄소가 80, 수소가 10, 산소가 10일 때 이론 공기량은, 자, 원소 분석법이에요. 자, 원소 분석법인데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니까 8.89C로 시작되는 식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8.89C로 시작되는 식은 최적 S 미터의 삼성 퍼 킬로그램 단위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질량 단위가 되니까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라는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 산소량을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2.667C 플러스 8 곱하기 H-8분의 5 플러스 S가 이론 산소량을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이론 산소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질량비가 23.2%니까 0.232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탄소의 값이 80%니까 0.8. 자, 수소가 10%니까 0.1. 그리고 O가 10%니까 0.1. 자, 그리고 S가 없어요. S가 없으니까 생략. 자, 여기에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로 나눠주면 이론 산소량이, 이론 공기량이 됐죠. 따라서 12.21kg/kg. 그래서 이렇게 질량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한 번씩 출제되기 때문에 팁에 나와 있는 이론 산소량과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을 한 번 정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9번 스토크식 도시 폐기물의 소각로에서 유기물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3T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T가 들어가는 것, 타임, 튜브런스, 혼합, 그리고 온도, 템퍼러처. 근데 압력은 프레제르가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P로 시작하니까 압력의 영어만 알고 있어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CH4가 75%, CO2가 5%, N2가 8%, O2가 12%로 조성된 기체 연료 1S미터의 삼성을 10S미터의 삼성의 공기로 연소했을 때 공기비는 지금 나와 있는 1S미터의 삼성을 10S미터의 삼성의 공기로 연소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값이 실제 공기량이에요. 실제 공기량이 A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기비는 실제 공기량과 이론 공기량이 있으면 여러분들 공기비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해. 그럼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메탄이 있어요. CH4 메탄은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CO2와 H2O가 되겠죠? 자, 탄소가 1개니까 여기도 1개, 수소가 4개니까 2개짜리, 여기 2개, 산소 2개, 2개, 4개.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값이 몇 퍼센트냐? 75%. 자, 그리고 불연 성분이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연료 중에 산소, O2가 12%, 공기는 산소가 중요하니까. 자, 그럼 이론 공기량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자, 연료에서 자체적으로 연소하죠. 그러니까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량, 그리고 연료 중에 있는 산소량. 따라서 CH4는 가연 성분이거든요. 가연 성분 연소 시 필요한 산소량에서 연료 중에 산소량을 빼줘요. 그런 다음에 최적비니까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가연 성분은 CH4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연 성분 CH4는 지금 여기에서 산소가 몇 개 있느냐? 2개. 2개 있는데 몇 퍼센트? 75%. 자, 그리고 연료 중에 산소는 12%.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자, 이렇게 하면 실제 공기량, 이론 공기량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론 공기량을 실제 공기량, 여기서 실제 공기량은 10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이거든요. 이 값에서 여러분들 계산된 이론 공기량을 나눠주면 뭐가 되죠? 공기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기비의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6.57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이라는 이론 공기량이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실제 공기량은 10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이니까 10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에서 이론 공기량 6.57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을 나눠주니까 얼마가 나오죠? 1.5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연소 계산식에 해당하는 문제죠. 58번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제4과목을 보겠습니다. 제4과목을 보시면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이죠. 30%의 수산화 나트륨은 몇 몰인가? NaOH의 분자량은 40이에요. 그러면 지금 30%라는 것은 용액이기 때문에 퍼센트는 백분율이죠. 100ml분에 30g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리터로 고치면 0.1리터 중에 30g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30g 나누기 0.1리터 곱하기 NaOH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NaOH는 NA가 40, 원자량이 O가 16, H가 1, 40이에요. 따라서 1몰이 분자량이니까 1몰이 몇 g이 되느냐 하면 40g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몰 나누기 분자량에 해서 곱해주시면 몰퍼리터라는 몰농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7.5 몰퍼리터라는 것은 몰퍼리터가 몰농도의 단위예요. 그래서 라번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했을 때 1몰은 분자량.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질량 나누기 부피에서 1몰 나누기 분자량을 해서 곱해주시면 몰 농도의 값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62번 0.08 노르말 HCl 70ml와 0.04 노르말 NaOH 수용액 130ml를 혼합했을 때 pH는 완전 해리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지금 하나는 HCl 산이고 하나는 NaOH라는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액성이 다른 것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빼줍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pH를 계산하니까 몰 농도로 계산을 해요. 자, 몰 농도로 계산했을 때 HCl은 산인데 H의 개수가 1개죠. NaOH는 알칼리인데 OH가 1개죠. 그래서 산성 물질은 H의 개수가 가수예요. 알칼리성 물질은 OH의 개수가 가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HCl이나 NaOH처럼 1개씩이죠. 그러면 가수가 1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1가짜리는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동일해요. 그래서 0.08 노르말은 0.08 몰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0.04 노르말은 0.04 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0.08 노르말을 몰로 바꿨어요. 왜? pH를 계산하려고 하면 몰 농도로 계산해야 되거든. 그래서 0.08 몰 곱하기 얼마? 70ml. 0.04 몰 곱하기 얼마? 130ml 빼줬어요. 나누기. 우리가 농도를 제외한 나머지 단위가 없어져야 되니까 부피 단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70ml와 130ml를 더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0.002몰이 나왔어요. 이렇게 플러스의 값이 나오면 앞에 있는 물질의 농도가 돼요.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002몰이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물질의 농도가 되는 거죠. 앞에 있다는 소리는 H 플러스의 농도, 뒤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소리는 OH-의 농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H 플러스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pH는 H 플러스가 존재했을 때 pH는 마이너스 로그 OH, H 플러스가 존재했을 때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반면에 알칼리성 물질인 경우에는 OH- 농도잖아요. 따라서 OH- 농도가 있을 때 pH는 14 플러스 로그 OH-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2.70. 그래서 팁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면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혼합 물질을 나타내는 혼합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전극법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의 옳은 내용은 이온 전극은 이온 전극 측정용의 비교 전극의 측정계에서 측정 대상 이온에 감응해서 갈로에 따라서 이온의 활동도에 비례하는 전이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갈로는 어떤 법칙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온 전극법은 네른스트 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네른스트식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투사광의 강도가 10%일 때 흑광도 A10, 그리고 20%일 때 흑광도 A20으로 나타냈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흑광도를 계산했을 때는 로그 투과도 분의 1이거든요. 만약에 투가 퍼센트로 나타내면 투가 퍼센트 분의 100을 하시면 돼요. 퍼센트니까. 근데 퍼센트를 떼면 1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10%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니까 투가 퍼센트가 지금 10%예요. 그럼 투과도에 0.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10이 1.0이야. 반면에 20%의 투가 퍼센트를 가진다고 하면 0.1을 대입하면 0.7이 되는 거죠. 따라서 A10에 해당하는 흑광도에서 A20에 해당하는 흑광도를 나눠주면 1.0에서 0.7을 나눠주면 얼마의 값이 되느냐? 1.43이 되는 거죠. 그래서 A20은 아니면 A10은 A20보다 흑광도가 얼마 크죠? 1.43배 크다. 그죠? 반면에 A20은 A10에 비해서 흑광도가 1.4배 작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원을 원자합수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했을 때 시료 중에 수원을 금속 수원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넣어주는 시약은, 자, 수원을 금속 수원으로 환원시킨다고 그랬어요. 어떤 방법에서? 원자합수 분광광도법에서. 그러면 수원을 원자합수 분광광도법으로 분석을 했을 때 환원제로 사용되는 물질을 찾으라는 소리겠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아연을 환원제로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연을 찾기가 쉬운데 수원을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했을 때 환원제는 아연이 아니고 이염화 주석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B번이 정답.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문제예요.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도 출제를 하는 거죠. 자, 내용에 보면 시료 중에 수원을 이염화 주석을 넣어서 금속 수원으로 환원시킨 다음 이 용액에 통기에서 발생되는 수원 전기를 253.7나노미터의 파장에서 정량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염화 주석을 넣어서 환원을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환원제는 이염화 주석이 환원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아연 분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을 찾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당연히 내 머릿속에 있는 아연이 환원제니까 환원제가 나오면 무조건 아연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내용을 보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읽은 다음에 신중하게 답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